시어머니가 걸레를 내 앞에 던지며 말했어요. 바닥에 머리카락이 남아있다고 청소 좀 제대로 하라고요. 저는 무릎을 꿇고 다시 닦았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댁 3층 저택을 청소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죠. 제가 단순히 청소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최대 주주라는 걸요. 도대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는 왜 참고만 있었을까요? 그리고 시댁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청소부 며느리로 무시당하다 회사 주인인 줄 알고 파산한 시댁의 몰락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3년 전 결혼식 날, 저 최지원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행복했어요. 신랑 김태준은 중견기업 전무였고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친정 배경을 숨긴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대학 시절 만난 남자가 제 집안을 알고 나서 180도 태도가 변했던 경험 때문이었죠. 시어머니 나경숙이 결혼식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얼굴도 예쁘고 참 착하다고요.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신혼 한 달이 지나자 경숙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라고 했고 200평 저택을 혼자서 닦아야 했습니다. 회사 출근 전에 청소를 마쳐야 했어요. 어느 날 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이 남아 있었는데 경숙이 그걸 발견하고 걸레를 제 앞에 던졌어요. 이게 청소냐고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다시 닦았어요. 태주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까지 참았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는 국내 5대 건설사 중 하나인 대양건설 회장이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신랑 집안이 하는 사업이 뭐냐고요. 김태준 가족이 운영하는 중견기업 이름을 말씀드리자 아버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 회사 지금 부실하다고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결혼 후 3년간은 제 신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요. 태준이 저를 진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태준이 운영하는 회사 지분 51%를 몰래 사들이셨어요. 제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의 최대 주주였던 겁니다. 태준도 경숙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결혼 1년이 지나자 경숙의 무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손님이 오는 날이면 제게 앞치마를 입히고 음식을 나르라고 했어요. 마치 가정부처럼 부렸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경숙이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변변한 직장도 없어서 집에서 청소나 한다고요. 손님들이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여동생 김태희가 더 심했어요. 올케한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올케, 물 좀 가져와. 올케, 내 방 청소 안 했어?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결혼 2년 차 태준의 회사가 위기를 맞았어요. 대형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자금난이 심각해졌습니다. 경숙이 거실에서 태준과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은행 대출이 막혔다고 이러다 회사 문 닫는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경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장인한테 손 벌려봐. 며느리 친정이 돈 많다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지원이 친정은 평범해요. 도움 못 받아요. 경숙이 혀를 찼어요. 쓸모없는 며느리 들였다고 친정백도 없으면서 뭐 하러 시집 왔냐고 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원아, 내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야? 정확히 말해봐.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대답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준의 태도가 더 차가워졌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고 저와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어요. 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몰래 회사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최대 주주니까 이사회 자료를 볼 권리가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태준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명의 고급차 구매, 골프 회원권, 여자 접대비까지 총 3억 원이 넘었어요. 더 심각한 건 경숙이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사들이고 백화점에서 수천만 원을 썼어요. 모두 회사 돈이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영수증, 카드 내역, 횡령 증거까지. 변호사와도 몇 번 상담했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는 여전히 청소부 취급을 받았어요. 어느 날 경숙이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는데 제게 앞치마를 입히고 시중을 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경숙이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변변한 데도 없어서 집에서 청소나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모욕을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3년이 되던 날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자금난 때문에 투자자를 찾는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사회에 참석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준과 경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태준이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지원아, 여기 왜 왔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사회 참석 권한이 있거든요. 경숙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이사야?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주주 명부였습니다. 최지원 51% 지분 보유.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태준의 입이 떡 벌어졌고 경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이 회사 최대 주주예요. 3년 전 결혼할 때부터요. 태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했으면 저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제 돈을 사랑했을까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경숙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횡령 증거 목록이었습니다. 태준 씨, 3년간 회사 자금 3억 2천만 원 개인적으로 사용하셨죠?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숙 씨는 법인카드로 명품 구매 8천만 원어치. 이것도 횡령이에요.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회사인데 뭐가 문제야? 아니에요. 제 회사예요. 51% 주주니까요. 저는 이사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태준 전무해임, 경숙 이사해임. 횡령 금액은 전액 변상 아니면 고소. 태준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지원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경숙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며느리, 아니 사장님, 제발 한 번만요. 며느리는 아니에요. 이제 남이니까요.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 사장으로 취임했어요. 3년간 무시당하고 청소부 취급받던 며느리가 이제 회사 대표가 된 겁니다. 태준과 경숙은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어요. 재산을 모두 날리고 변두리 원룸으로 쫓겨났습니다. 1년 후 저는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놨어요. 대양건설과 협력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고 매출이 3배로 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앞에서 경숙을 마주쳤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백화점 쇼핑백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배달 일을 하고 있었대요. 경숙이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며느리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 있어요. 청소하는 며느리라고 무시하다가 회사 주인인 줄 모르고 인생이 끝난 사람들처럼요. 3년 동안 저를 청소부 취급하면서 모욕했던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제가 닦던 그 바닥보다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복수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오만함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참고 견디세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항상 행복하세요.